자, 문단모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8개로 갑시다. 이렇게. 과학지문 56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이 교재에 있는 게 이제 2학년 수준의 문제인데, 어때요? 지금 레벨 클리닉 하잖아, 유라야. 그 클리닉보다 내용이 어떤 것 같아? 좀 어려운 것 같아? 쉬운 것 같아? 여기 있는 게? 네가 하는 것보다? 그 정도 수준이면 얘도 쉽거든? 그러니까 예전만큼 비문학의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1학년 때만 해도 작년이지? 작년만 해도 문학은 좀 쉬운 편이고 비문학은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었는데 이게 학년이 거듭할수록 올라가니까 니네 수준도 물론 올라갔겠지만 생각한 것보다 비문학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고난도 지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 이게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3학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문학 지문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만 하면 우리가 못 읽는 지문이 없어. 좀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봅시다. 첫 번째 문단 아까랑 똑같아요. 과학이든 기술이든 경제든 사회, 법이든 다 똑같아. 처음 출발은 뭐에 대해서? 안내. 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안내입니다. 읽어볼게요. 고래의 유선형 몸매나 북극곰의 흰색 털처럼 주어진 환경에 어울리는 생물학적 적응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적응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그 해답으로 제시하였다. 개체의 번식에 도움이 되는 유전적 변이만을 여러 세대에 걸쳐 우직하게 골라내는 자연 선택의 과정이 결국 환경에 딱 맞는 개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윈은 자연 선택이 각 개체의 적합도, 즉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내용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기가 규정지가 좀 그렇죠? 그런데 혹시 저번 시간에서 했던 말 기억해? 선생님이 지문을 볼 때 센스 있는 학생이는 어디를 먼저 본다고? 두 번째 문단 처음을 먼저 본다는 거야. 두 번째 문단에 그러나,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 중심하자는 몇 번째 문단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뭐라고? 그렇다면 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야? 전제인 거야, 전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찰스 다윈의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진짜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여기인 거지. 그렇다고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전제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적응 어떻게 한다고? 자연 선택이죠. 적합도, 즉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번식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본 거야. 그런데 이게 중심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중심 하자는. 그렇다면 세모 자신은 번식을 하지 않으면서 집단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일벌이나 일개미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거야. 야, 자신의 종족을 번식하는데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고 했잖아. 근데 일벌은 죽을 때까지, 일개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은 번식하지 않아요. 조직을 위해서 말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거잖아.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올 거야. 다윈은 그와 같은 경우 집단의 번성에 이득을 주므로 자연 선택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자연 선택이 개체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체에게야, 개체하고 집단은 달라. 개체는 개개인이고 집단은 이거니까 이것은 자연 선택이 개체에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어났다는 그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했어. 그러면 이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죠. 그러면 다윈의 이론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윌리엄 해밀턴은 이렇게 나눠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저 물음에 대한 답을 누구의 견해? 윌리엄 해밀턴의 견해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고 보겠죠. 가볼게요. 다윈 이론의 틀 안에서 1번이나 일개미와 같은 개체의 이타적 행동이
자연 선택이 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라고 했어요. 즉 다윈 시대에 없던 유전자 개념을 진화 이론에 도입함으로써 개체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낮추면서 상대방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이타적인 행동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결국은 개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됨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라고 했죠. 선생님이 즉이라는 말은 앞과 뒤의 내용이 어떻다고?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내용이 같아요. 중심 문장은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니네도 이제 알다시피 선생님의 성향상 어디다 밑줄을 건다고? 위에 거에다. 왜? 짧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야. 결국 윌리엄 해밀턴은 위에서 말하는 다윈 이론의 틀 아래서, 다윈 이론의 틀이 뭔데? 자연 선택이잖아. 틀 안에서 일개미와 같은 개체의 이타적 행동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야. 이게 왜 자연 선택이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다윈이 정리한 자연 선택 과정을 해밀턴은 각 개체가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더 남기는 과정으로 보았다라는 거야. 자연 선택을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과정으로 보았대. 이때 행위의 당사자인 개체는 자기 자신의 번식 성공도를 높임으로써 직접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 있지만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상대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 있다라고 했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어떻게? 첫 번째, 직접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높은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도 있다라고 말했죠. 이게 두 가지로 본 거야. 다시 말해 쉽게 설명하면, 자 이건 쉽게 설명해 줄 거야. 철수는 스스로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써 직접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남길 수도 있지만 이거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동생 영수가 자식을 많이 낳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했지. 얘는 지금 쉽게 설명하면 1과 2를 다시 한번 1과 2로 설명한 거지. 이렇게. 해밀턴은 전자 1번이겠죠. 직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후자는 이거 두 번째 거죠.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설명하며 개체의 자연 선택은 두 적합도를 합한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고 정리해줬네.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어쨌든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게 된 거야. 됐죠?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면 하나 더 해도 상관없어요. 맨 위에.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과정으로 설명한 거야. 그걸 직접과 간접 두 개 합치면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 해밀턴에 따르면 이타적 행동 또한 개체의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타적 행동은 개체 자신의 번식 성공도인 직접 적합도를 낮추게 된다는 거지. 내가 죽어서 제 유전자 적합도를 높이는 건 간접 적합도를 높이지만 직접 적합도는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를 없애고도 남을 정도로 간접 적합도를 높일 수 있어야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개체 자신이 남기는 유전자 복제본에 대한 손실보다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있는 상대방을 통해 남기는 유전자 복제본에 대한 이득이 더 클 때 이타적 행동이 선택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걸 정리하면 즉 다운도 되긴 하겠지만 선생님은 여기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거잖아. 내가 직접 적합도를 낮췄어. 근데 간접 적합도 높아져. 이렇게 되면 포괄 적합도는 높은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나를 희생했을 때 사라지는 직접 적합도보다 내가 희생했을 때 늘어나는 적합도가 더 높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두 개의 합이니까 이렇게. 이게 비문학집에서 가끔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의 자식이 있어. 물에 빠졌어요.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선택에서 내가 죽어.
내가 죽어서 저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저 아이를 구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야. 이걸 뭐로 설명한 거야? 자연선택으로 설명한 거야. 이렇게 따져보자면 내 아이는 나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지. 몇 퍼센트를 갖고 있을까? 내 자식이니까 50%를 가지고 있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존했다면 나의 유전자를 더 이상 퍼뜨릴 수 있을까? 만약에 나이가 많다면 지금보다 더. 내가 나의 유전자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나이가 먹어서. 그런데 얘는 나의 유전자 50%를 갖고 있지. 그 50% 유전자를 퍼칠 확률이 높지. 그러면 내가 저 아이를 구하는 것은 결국 자연선택인 거야. 뭐 고귀한 희생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저 사람을 귀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본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럼 직접 적합도는 나는 원래 빵이었어. 그치? 근데 간접 적합도가 50이잖아. 0.5라고 치면 그걸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 얘기가 이 얘기인데 가끔 나와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없어도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겠죠? 자, 다음. 이때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유전적 근연도라고 하는데 유전적으로 100% 같은 경우는 유전적 근연도가 1이 된다. 유전적 근연도의 값이 클수록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를 공유할 가능성이 크므로 개체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 복제방을 남길 가능성 또한 커진다라고 했죠. 여기 이제 유전적 근연도에 대한 설명이 된 거고요. 유전적 근연도가 클수록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유전적 복제본을 남길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럼 물에 빠졌을 때 나와 유전자를 더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즉 나의 배우자가 물에 빠져 있고요. 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덕적인 게 아니야. 과학적인 거야. 여기 배우자가 빠졌고요. 여기 누가 빠졌냐면 나의 뭐 자식이 물에 빠졌다고 쳐요. 둘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고 쳐보자. 물론 내가 죽어야 돼. 이게 전제야. 내가 죽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을 구한다면 누굴 구할 거냐 이거지. 내가 배우자를 구해봐야 내가 죽고 배우자를 구해봐야 나와 유전적 적합도가 얼마큼이야? 근연도가 얼마야? 빵이야 빵. 저 사람을 배우자를 구해봐야 이것이 도덕적인 거 아니야. 구해봐야 나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빵이야. 그래서 누굴 구하는 거야? 자식을 구하는 거야. 왜? 얘는 유전자 근연도가 0.5니까 50% 유전자 이렇게 되는 거지. 집에 가서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은 여기 있는 내용을 말해주는 거야. 이를 바탕으로 해밀턴은 아래와 같은 해밀턴 규칙을 도출하였다. 그지 예진아? 이를 바탕으로 해밀턴 규칙을 도출했지? 그래. RB는 C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단 B, C, 0. C는 0보다 크고요. C는 0보다 크고요. B는 C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여기서 세 가지를 알면 되잖아. R과 B와 C가 뭔지 설명이 되어 있겠지? 보자. 즉 이타적 행동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얻는 이득 B 충분히 커서 1보다 작은 유전적 근연도를 가중하더라도 개체가 감수하는 손실보다 클 때 선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얻는 상대방이 이득이야. 1보다 작은 유전적 근연도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나 자신은 아니잖아. 나랑 완전히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 이제 나와 그런 유전적 근연도 1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럼 0점 몇 상대방이 얻는 이득 몇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내가 감수하는 손실보다는 뭐가 더 커야 돼? 얘네가 더 커야 된다. 커야 된다는 게 선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밀턴 규칙은 이득, 손실, 유전적 근연도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이타성 진화의 조건을 알려준다라고 했죠. 이 해밀턴 규칙이 가지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실제 선생님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걸 설명해 주는데 실제로는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문제 나오면
R값이 뭐고 B값이 뭐고 C값이 뭔지 보기박스 사례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음 해밀의 포괄 적합도 이론은 다윈의 이론을 발전시켜 이타성이 왜 진화했는지를 매끄럽게 설명함으로써 진화 생물학자들이 이타적 행동에 대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자르며 자연선택이 유전자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이후 진화에 대한 연구의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했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1, 뒤에 2가 되겠죠.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포괄 적합도 이론의 뭐? 의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첫 번째. 다윈은 자연 선택이 각 개체의 적합도, 즉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본 거야. 바로 뭐가? 개체. 하지만 자신은 번식하지 않으면서 집단을 위해 평생 번식하는 일벌이나 일검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야.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해밀턴은 자신은 번식을 하지 않으면서 집단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일벌이나 일개미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한 거야. 그죠? 그래서 다윈의 이론의 틀, 자연선택 이론의 틀 안에서 일벌이나 일개미와 같은 개체의 이타적 행동이 자연선택이 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 개념을 끌어들인 거예요. 다윈이 정리한 자연선택의 과정을 해밀턴은 각 개체가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과정으로 본 거야. 그래서 이거 직접 복제, 얘는 간접 복제야. 쉽게 말 설명해주고 전자는 직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 후자는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설명했어. 그래서 개체의 자연선택은 두 적합도를 합한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본 거야. 해밀턴에 따르면 이타적 행동 또한 개체의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선택이 일어난다라고 한 거고, 개체와 이거 유전적 근연도가 했죠. 유전적 근연도의 값이 클수록 개체와 상대방이 유전자 공유할 가능성이 크므로 개체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규칙을 했습니다. R은 1보다 작은 유전자 근연도, B는 상대방이 얻는 이득, 상대방이 얻는 이득하고 유전자 근연도를 곱한 값이 자신의 손실보다 크면 일어난다라고 본 거야. 이러한 해밀턴 규칙은 이득, 손실, 근연도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이타성이 진화하는 조건을 알려준다라고 됐죠? 이렇게. 이 해밀턴의 포괄 적합도 이론이 가지는 의, 크게 두 가지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뭐 개체가 이제 하나의 독립된 개체니까 앞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현재 부재. 이거 논지지. 자, 이 문제를 진짜 잘 풀어야 돼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글 읽었으니까. 이 글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걸 찾는 거야. 잘 못 찾았다면 이 글의 핵심어는 뭐죠? 자연 선택이야? 아까 중심 화제가 어디 있었지? 두 번째 문단에 있었지.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를 다윈의 이론에서 찾은 거지. 그게 뭐야? 해밀턴의 무슨 이론? 포괄 적합도 이론이지? 그걸 설명해 준 거야. 결국 이 글은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를 다윈의 자연 선택 안에서 설명한 해밀턴의 적합도, 포괄 적합도 이론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론에 대한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뭐 의의를 얘기해줬지? 자, 그럼 지금 말한 건 답을 구할 수 있어야죠. 지금 말한 거에 대한 게 다 있어야 되겠죠. 몇 번? 몇 번? 자, 4번 틀렸어요. 왜? 뭐가 없어요? 한 개가 없어요. 의의까지 했어요. 다음 몇 번? 5번. 이타적 행동이 이거 봐. 이거 두 번째 문단 그대로야. 두 번째 문단이잖아. 이거. 그래서 얘를 자연 선택이 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거잖아, 지금. 이거에 대한 물음, 이거. 그러니까 자연 선택으로 규명하는 거지. 다음 몇 번이요? 5번이 되겠습니다. 해밀턴 이론 중심, 이렇게. 그렇죠? 66번의 답 5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중심 화제가 뭔지 잘 찾아야 돼. 까먹으면 안 돼. 중심 화제. 자, 67번은 이거 사실적 사고 내용치죠?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몇 번째 문단에 가보자. 개체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 것은 자연 선택의 결과이다. 자, 선생님 봐. 이 내용, 여기서 중심은 뭐였지? 포괄적합도 이론이지. 그 이론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니? 안 되어 있지 않나, 얘는? 얘는 이타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설명이잖아. 얘는 개체가 적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본격적인 내용은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이잖아. 얘는 몇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단에 있겠지. 그 첫 번째 문단 확인해보세요.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 푸는 센스이자의 요령이야. 근데 중심 내용 이런 내용 없었는데? 그럴 때는 중심적인 내용이 시작하기 그 전이거나 아니면 전체 중심 내용이 끝난 다음 맨 마지막 문단이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얘는 몇 번째 문단에 나옵니까? 첫 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2번. 유전적 근연도는 동그라미 쳐져 있죠? 몇 번째 문단이죠?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 예, 여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이렇게. 개체의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유전적 변이는 자연 선택에서 도태된다. 얘는 어디 나와 있죠? 개체 포괄적 적합도니까 어디 나와 있는지 알지? 포괄 적합도는 뭐니? 직접 적합도와 간접 적합도가 합이지. 자연 선택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포괄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진화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기여하지 못하는 변이는 선택에 도태된다. 맞는 것 같지? 근데 본문에 이 말이 직접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 그래서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세모. 이거 포괄적 적합도니까 몇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남겨놔요. 이런 것까지는. 해밀턴은 다윈이 살았던 시기에 없었던 개념을 적용하여 이타적 행동 진화를 설명했다. 어떤 개념을 이용했죠? 해밀턴은 어떤 개념을 적용하여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려고 했습니까? 유전자예요. 유전자의 개념을 통해서라고 나와 있죠. 몇 번째 문단? 유전자의 개념을 적용했다. 세 번째 문단. 이게 유전자죠.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타성이 진화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여 해밀턴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이것도 본격적인 내용, 중심 내용에는 없지. 그럼 첫 번째 문단에 있거나 마지막 문단에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진화생물학자 동그라미 쳐놨을 거란 말이야.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지? 얘네들이 해밀턴의 이론을 뒷받침했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거지. 아니죠. 뒷받침한 게 아니죠. 이들에게 영향을 준 거죠. 다음 몇 번? 5번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서 또 하나 배운 거야. 기출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 정도는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기출을 자꾸 풀어보는 이유가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구나. 여기서 넘어가면 허용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설정하는 거야. 논리적 추론 이 정도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자, 요것도 한번 가볼게요. 두 개체 사이의 유전적 근연도가 하나 집어넣어. 높은 걸로 할까? 낮은 걸로 할까? 여기 낮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낮은 걸로 할까? 유전적 근연도가 낮아요. 유전적 근연도가 낮습니다. 얘랑 나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손실에 비해 이득이 클수록 작을수록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자, 한번 집어넣어보자. 손실에 비해 이득이 커. 이득이 크면 이타적 행동은 손실에 비해 이득이 커요. 그러면 선택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득이라니까 쉽다가 나와야 되겠지. 자, 쉽다. 여기 이득이 크면 선택이 커요. 그런데 유전적 근연도가 낮으면 근연도가 낮아요. 그지? 쟤랑 나랑 거리가 멀어. 그러면 포괄적 적합도가 높아야 낮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줄 알아? 어디를 보라고 했니? A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지. 자, A를 봐요. A가, 자,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유전적 근연도는 이럴 경우에 일어난다고 했지. 그치? 그럼 봐. 기본적으로 C는 손실이지. 손실보다 이득이 더 커야 되는 건 맞지? 그러면 이 R값이잖아. 유전적 근연도. 이 R값이 커야지 일어날 확률이 높아? 낮아야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여기만 봐. 어디가 커야 되니? 이득과 유전적 근연도를 합친 값이 커야 되지. 그러면 이 값이 크려면 R 값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 값이 크면 뭐가 더 커지겠니? 이득이 커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가봐. 두 개체 사이 유전적 근연도가 높을수록 손실에 비해 이득이 어떻게 되겠니? 이득이 크겠지? 그러면 이타적 행동은 선택되기가 더 쉽다가 되겠지. 만약에 유전적 근연도가 낮으면 손실에 비해 이득이 작으니까 이타적 행동은 일어나기 어렵다가 되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낮다, 어렵다. 낮다, 작다, 어렵다. 없죠? 1, 2번은 아니에요. 그건 높을수록 손실에 비해 이득이 클수록 높을수록 클수록 쉽다.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공식이 이건 수학이라고 보지 않아. 이 정도는 산수라고 보는 거야. 산수라고. 이 정도까지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문과잖아. 수학 끊은 지 30년 됐다면 30년 더 돼서 한 40년 됐겠다. 수학 끊은 지. 하여튼 30년은 됐을 거란 말이야. 수학 끊은 지. 그런데도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뭐 30년 동안 수학을 안 했어. 이런 부등호 막 공식만 나오면 막 뭐야 이렇게 막 긴장해.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로만 나와.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이건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소 증감, 크고 작고 비례관계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답은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것. 보기를 참고해. 뭘 참고하라고 나와 있니? 뭘 참고하래? 보기를 참고하려라고 나와 있지. 비문학 지문에서 이렇게 보기를 참고하여 나오는 지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문학 지문 대부분 다 뭘 참고해요? 윗글을 참고해요. 뭐 A를 참고해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 참고가 되는데 얘는 보기가 중요한 거야. 신기하기도. 그럼 보기가 꼼꼼히 읽어야 되겠지? 성염색체에 의해 성이 결정되는 사람과 달리 벌은 염색체 수에 의해 성이 결정된다. 염색체 개수에 따라 성이 결정된대. 한 짝의 염색체를 가지면 수컷, 두 짝의 염색체를 가지면 암컷이 된다. 암컷들은 수펄에게 받은 한 짝의 염색체를 공유하고 나머지 한 짝은 여왕벌이 가지고 있는 두 짝의 염색체 중에서 하나를 물려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봐요. 암컷들은 수펄에게서 받은 한 짝의 염색체를 공유하고요. 나머지 한 짝은 두 짝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한 짝은 수펄과 공유하고 나머지 한 짝은 여왕벌이 가지고 있는 두 짝의 염색체 중에 하나를 물려받는다라고 했지. 그래서 두 개가 된 거야. 암컷은 발육 과정에서 여왕벌과 일벌로 분화되는데 그중 일벌은 번식을 포기하고 평생 친동생을 키우며 산다라고 되어 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벌들 간의 유전적 근연도는 1이다.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아요? 아니지. 공유하잖아. 공유하니까 공유하고 또 공유하니까 1번 틀렸고. 일벌의 직접 적합도는 0으로 볼 수 있다. 본문의 개념이 뭔데? 유전적 근연도, 직접 적합도. 본문에 찾아야 되겠죠? 자, 직접 적합도가 뭘 말하죠? 자신의 유전자를 직접 남길 수 있는 거지. 얘는 직접 남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건 유전적 적합도는 뭘로 볼 수 있어? 0이라는 거 맞죠? 답은 1번이네? 그치, 1번이 나와버렸네. 2번. 일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타적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이타적 행동이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 나와 관계 있는 다른 사람의 유전적 적합도를 높여주는 거니까.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일벌이 친동생을 키우는 것은 결국 개체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지. 여기서 개체 자신의 이득이란 뭘 말하는 거지? 나의 유전자가 더 많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나는 유전자가 전달이 안 되니까. 나의 유전적 근연도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하고 있는 대상의 유전자 적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요거 한번 가볼까? 기억의 이유 추론이네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본문에 찾아봐야 되겠죠? 기억. 여기서 이유를 가지고 와야 돼요.
해밀턴은 전자를 직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후자는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설명하며 자 간접 적합도를 높인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후자죠. 후자니까 어디에 있니? 두 군데를 봐야 되겠네. 여기 2.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게 상대의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유전자 복제물을 남길 수 있다. 또 두 번째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동생 영수가 자식을 많이 낳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유전자 복제물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얘기는 뭐겠니? 내 유전자를 남기는 것보다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대상에게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유전자 복제물을 높이는 거겠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이 내용은 여기 내용을 가지고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야. 문제로. 자, 가보자. 간접 적합도.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대상의 번식도를 높이는 것이겠지.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거라고. 이렇게. 자, 몇 번일까요? 잘 모르시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봐야 되겠지. 간접 적합도를 높이는 건 뭐니?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대상의 번식을 높이는 것이 결국 나의 유전자를 더 많이 퍼뜨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럼 몇 번? 그렇지. 이게 5번인 거야. 1, 2, 3, 4번 너무 확실하게 틀렸죠? 5번. 다음 세대에 남기는 자신의 유전자 복제본 개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왜?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대상의 번식력을 높이면 나의 유전자가 간접적으로 더 많이 번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5번이네요. 이거 밑줄친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봐야 되겠죠. A를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뭐가? 자연 선택이 번식 성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좋아요. 그럼 발생한다라는 말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사람마다 발생하는 시간이 다르다. X죠? 자동차가 지나가면 흙먼지가 발생한다. 내비둬 볼게요. 한류 열풍이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얘는 내비둬 볼게요. 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큰 화로상이 발생했다. 얘는 좀 그렇죠?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요. 그러면 요거 있는 거 다른 말로 자동차가 지나가자 흙먼지가 발생했다. 한류 열풍이 새로운 형태로 일어났다. 그러면 열풍이라는 게 일어난 거고 여기는 흙먼지가 일어난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고 구체적인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추상적인 것이 되는 거지. 자, 일어난 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게 구체적인 게 일어났나요? 아니면 추상적인 게 일어났나요? 추상적인 게 뭐가 일어난 거죠? 자연선택. 자연선택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흙먼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열풍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독서 끝.